알파 세대가 온다. 최근 사회 변화의 주축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MZ세대다. M, 즉 밀레니얼 세대는 Y세대의 별칭으로 1980년에서 1994년생을 가리키고 Z세대는 1995년에서 2009년생을 지칭한다. 그렇다면 MZ 다음 세대는 누구일까? X, Y, Z를 잇는 알파벳이 없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알파 세대라는 이름이 붙은 이들. 2010년 이후에 태어나 13세 이하인 초등학교 6학년보다 어린 친구들이 그 주인공이다. 15년 정도마다 새로운 알파벳으로 세대를 구분하므로 2024년생까지는 알파 세대라는 명칭을 갖게 될 것이다. A가 아니라 알파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의미심장하다. 흔히 시작에서 끝을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라고 표현하는데 알파 세대는 단순히 Z세대의 다음 세대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종족의 탄생을 은유한다. 알파걸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알파에는 탁월하다는 의미도 있으므로 모두가 탁월한 세대라는 중의도 가능하다. 알파 세대는 신세대의 기수인 1980년대생 밀레니얼 세대 부모에게서 태어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길러졌으며 코로나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자라고 있다. 지난 2018년 영국에서 18개월 된 아이가 처음 한 말이 엄마나 아빠가 아니라 아마존의 인공지능 스피커 호출 신호인 알렉사였다는 이야기가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알파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와 함께 생활하는 진정한 디지털 원주민인 것이다. 누구나 주변에 알파 세대 한두 명쯤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다음 OX 문제를 풀어보자. 문제 1. 알파 세대는 오프라인 상점보다 온라인, 메타버스에서 더 많이 소비할 것이다. 문제 2. 알파 세대는 문자 메시지보다 카카오톡을 더 자주 사용할 것이다. 답은 모두 X다. 각 문제의 해설은 아래와 같다. 해설 1. 알파 세대 하면 로블록스에서 로벅스로 결제하고 가상화폐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모습이 떠오르지만 실제로 이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오프라인 구매 비중이 높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집으로 택배가 오는데 그럼 엄마가 먼저 받아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이 구매한 물건을 부모가 보는 것을 바라지 않으므로 그냥 매장에 방문해서 원하는 물건을 자유롭게 사는 것을 더 선호한다. 해설 2. 알파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키즈폰에 부모가 카카오톡을 깔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친구들과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거나 카톡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사이버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파 세대는 문자 메시지나 페이스북 DM으로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는다. 아직은 미성년자인데다 과거의 어린 세대에 비해 인구 규모도 작기 때문에 알파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큰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 하지만 이들이 8포켓 또는 10포켓이라고 불리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엄마, 아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 고모, 삼촌, 외삼촌에게서 용돈을 받는다는 의미다. 특히 밀레니얼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지출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관련 시장의 숨은 주역이다. 2023년이면 알파 세대의 최고령자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다. 그 무섭다는 중딩이 된 이들은 세상의 온갖 고민과 반항을 도맡기 시작할 것이다. 알파 세대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알 것 같은데 알쏭달쏭 알 수 없는 기성세대의 어린 시절과는 완전히 판이한 세상을 살고 있는 디지털 모바일 호모사피엔스의 진정한 시작, 알파 세대가 달려오고 있다. 알파 세대의 꿈과 정체성. 100만 유튜버가 꿈이에요. 채널 운영 방법을 잘 배워서 구독자를 많이 늘려야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아져요. 12살 초등학생의 인터뷰 내용 중
알파 세대의 가장 일반적인 꿈은 의사도, 변호사도, 연예인도, 운동선수도 아닌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다. 이들에게 유튜버는 최고의 멘토이기도 하다. 알파 세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 그냥 유튜브 보고 배울게요 라는 답이 돌아오고 동영상 편집 기술을 알려주는 학원들은 초등학생들로 북적인다. 공부나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이 인기가 높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SNS 계정이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많은 인플루언서일수록 인기가 많기 때문이다.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한 유튜브 강좌가 등장할 정도다. 세대를 뜻하는 영어 제너레이션의 어원에는 새로이 출현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요즘 초등학생은 기성세대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다. 기존과는 전혀 다른 신종족, 그들이 바로 알파 세대다. 모두가 셀러브리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야. 굉장히 춤을 잘 추는데 엄청난 고수의 수준인 거예요. 어떤 애는 로블록스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영어를 잘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원어민 정도이고 각각의 영역에서 잘하는 수준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분야가 너무 다양하고요. 한 명의 아이가 모든 걸 다 잘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의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초2 자녀를 양육 중인 김모 씨.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알파 세대 부모 FGD 발언 중. 전교 1등. 40세 이상이라면 이 단어에 막연한 로망이 있을 것이다. 1980년에서 1990년대 중고등학교에서는 시험 결과가 나오면 전교 1등부터 100등까지의 석차를 교무실 벽에 붙여놓곤 했다. 그때는 그저 공부 잘하는 것이 최고였다. 춤을 잘 추든 노래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면 문제아 취급을 받았다. 이후에는 엄친아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성격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다더라 라는 말에 딱 들어맞는 아이가 학교마다 꼭 있었다. 평범한 학생들의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었던 엄친아는 다른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항상 우위를 점했다. 오늘날의 알파 세대에게는 더 이상 전교 1등이나 엄친아 개념이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호감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 달리기를 잘하든 배드민턴을 잘 치든 자신의 영역에서 하나만 잘해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알파 세대는 사람은 저마다 지니고 있는 기질과 능력이 다르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공부를 좀 못한다고 체념하기보다는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특정한 분야에서 수준이 높은 개개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자기중심성이 강한 탓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고 믿는 세대다. 그래서 모두가 셀럽이라고 여긴다. 저출산의 흐름 속에서 태어나 외동인 경우가 많은데 경쟁하는 형제자매가 없다는 점도 이들의 주인공 환상을 유지시키는 요소 중 하나다. 심리학적으로 영유아기 및 취하가동 초기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여기는 자기중심성이 강한 시기다. 자신은 아주 특별한 존재이고 내 감정과 생각은 다른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는 경향이 강한 것인데 학자들은 이를 개인적 우화라고 표현한다. 엄마는 내가 어떤 기분인지 조금이라도 알아? 내 기분은 아무도 몰라 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개인적 우화의 표현이다. 나아가 자신은 연극 무대의 주인공이고 타인은 무대 위를 바라보는 관객이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상상 속의 청중이 늘 자신을 보며 열광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1시간 넘게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는 소녀나 유치하고 요란한 옷차림을 한 소녀는 모두 상상 속의 열렬한 시선을 홀로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 우화나 상상 속의 청중 현상은 모두 자기중심성과 관련된다. 생애 주기 단계를 고려했을 때 알파 세대가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알파 세대가 자주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틱톡은 이런 세대적 성향에 최대한 부합해 큰 성공을 거뒀다. 우리나라 10대들 사이에서 틱톡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앞지르고 있다. 대한민국 10대 사용자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틱톡의 총 사용 시간은 월 19억 4천만 시간으로 카카오톡 18억 6천만 시간, 네이버 11억 4천만 시간 등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전문가들이 10대를 중심으로 틱톡이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로 나도 셀러브리티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는 10대의 욕망을 정확히 파고든 틱톡의 알고리즘을 꼽는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은 구독자 중심의 매체여서 이미 입지를 다진 파워 인플루언서들 사이에 10대들이 진입하기 어렵다. 하지만 틱톡은 추천을 기반으로 한 포유 페이지가 첫 화면이어서 일단 노출되기만 하면 단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다. 수백, 수천 개의 영상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무명의 틱토커가 벼락스타가 될 확률이 높고 이는 셀러브리티가 되고 싶은 10대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틱톡의 알고리즘은 틱토커로 하여금 본인의 매력으로 이용자들을 끌어당기게 만든다. 너무 잘난 느낌을 주거나 영상의 퀄리티가 전문가 수준이면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 날 것 그대로, 보여지는 것 그 자체로 평가받는 것이다. 다른 소셜 플랫폼에서는 일정 정도의 전문성이나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야 차별화되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다. 틱톡의 추천 구조와 알파 세대 특유의 자기 표현 방식, 그리고 다름과 나다움에 대한 그들의 인정 문화가 서로 어우러지며 틱톡은 10대들의 지배적인 SNS로 자리 잡았다. 우리는 아키텍트, 테크닉보다 메커니즘. 방문교사와 학습지를 펼쳐놓고 대면으로 공부했던 과거와 달리 태블릿 PC를 켜고 화면에 학습지를 띄운 채 AI 교사와 비대면으로 공부하는 데 익숙한 알파 세대에게 코딩 교육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자 거의 필수 항목이 됐다. 실제로 2022년 8월, 정부는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발표 내용 중에는 중등교육 과정 이상의 것도 있지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방향도 중요하게 다뤘다. 초등학교 정보 관련 선택 과목 도입, 중고등학교 개설 과목 확대, 초중등학교 코딩 교육 필수화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정보 교육의 수업 시수를 늘리는 것이 목표다. 전술한 AI 교사와 디지털 학습지로도 코딩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독서 코딩이 대표적인데 이야기 속에 다양한 코딩 개념들을 포함시켜 향후 교과 과정에서 요구되는 문해력과 컴퓨팅 사고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사실 코딩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기술과 관련한 테크닉은 계속 변화하기 마련이다. 단순히 특정 코딩 언어나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을 익히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역량은 따로 있다. 바로 그 운영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지속적인 설계 역량을 강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스마트 싱킹을 집필한 인지심리학자 아트 마크먼 교수는 일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스마트 싱킹의 핵심이라 이야기한 바 있다. 가령 변기의 손잡이는 물탱크 바닥에 있는 마개를 당겨 올리는 줄과 연결되어 있다. 마개는 경첩에 달려 있고 밸브에서 마개가 떨어지면 탱크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이처럼 변기의 작동 메커니즘을 아는 것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인과 지식에 대한 판단력을 높이게 됨으로써 보다 스마트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마크먼 교수는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직접 설계해보는 것이라고 첨언했다. 알파 세대의 부모들은 방법론을 암기하는 것보다 원리의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프로그래머를 넘어 무슨 일이든 전체를 보고 설계할 수 있는 아키텍트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오프라인에서 활동할 때
만들기 체험과 같은 아날로그 학습 기회를 더 다채롭게 제공하고자 한다. 만드는 행위 그 자체가 생애 주기적으로 유익한 놀이법이자 교육법인 셈이다. 알파 세대의 필수 과목, 경제교육. 트렌드 코리아 2021과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 연이어 지적했듯이 자본주의 키즈와 머니러시 트렌드는 이제 대세로 자리 잡았다. 자본주의 논리에 밝은 밀레니얼 부모들의 교육은 학업, 특기, 코딩 분야에 그치지 않는다. 살아가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능력일지도 모를 경제, 소비, 투자에 대한 교육의 열심이다. 레벨 1. 소비도 배워야 알지. 가족 외식 때는 더치페이. 김라엘. 제가 먹은 밥값을 다 내야 해요. 홍진경. 용돈을 주면서 외식할 때는 외식 비용을 따로 주고 준비물도 다 엄마가 사주니까 애가 용돈의 필요성이 없어서 돈이 방바닥에 굴러다니더라. 그래서 용돈을 확 올려주고 대신에 아예 뭘 사주지 않고 있다. 외식할 때도 더치페이다. 방송인 홍진경 씨와 2010년생인 딸 김라엘 양의 인터뷰 중 한 장면이다. 돈의 가치를 가볍게 느끼는 딸을 위한 엄마 홍진경 씨의 독특한 경제교육법이 눈길을 끈다. 경제교육의 시작은 욕망은 크고 자원은 희소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알파 세대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욕망을 합리적으로 다루는 방법이다. 늘 용돈이 부족했던 기성세대는 소비 욕구를 억제하는 것을 주로 익혔지만 풍족한 10포켓의 알파 세대는 스스로 소비 욕구를 컨트롤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즉, 욕망의 분리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세대다. 아이들이 느끼는 돈의 가치는 어른들이 느끼는 것과 다르다. 직업전선에선 어른들에게 3만 원은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지만 아이들에게 3만 원은 때가 되면 그냥 받는 돈, 혹은 명절에 세배 한 번 하면 받는 돈일 수 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쓸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돈의 가치를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역시 직접 돈을 벌어보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 가령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맡을 일을 정해주고 약속한 행위를 수행했을 경우 그 대가로 용돈을 주는 것이다. 아침마다 가족들에게 커피를 내려주는 바리스타, 우리 집에 흐르는 음악을 담당하는 DJ 등 아이에게 이색적인 직업을 제시함으로써 집 안에서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돈의 가치를 이해하게 됐다면 이제 소비하는 방법을 익힐 차례다. 여러 선택지 중 가장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결핍이 결핍된 풍요로운 시대에 성장 중인 알파 세대는 무엇을 선택해야 가장 만족감이 클까, 혹은 어떻게 소비하면 더 행복해질까를 고민하면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온라인 구매에 익숙해져 소비 과정에서 제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소비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다각화되면서 소비 가능 연령도 어려졌다. 다시 말해, 아직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유아 동기에 있는 알파 세대는 절제를 통한 소비법을 배워야 하는 새로운 소비자인 셈이다. 실제로 메타버스에서 무분별한 투자를 하는 아이들이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문구류나 장난감을 원 없이 사들이는 일명 쇼핑 스프리, 쇼핑 산매경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알파 세대가 이목을 끌기도 했다. 레벨 2. 투자와 경영을 가르쳐라. 키드 플래너가 되자. 저희 어릴 때는 돈 밝히지 마라라고 배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주변 엄마들을 보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주식이나 부동산을 아이와 함께 배우고 돈 중요하다, 돈 없으면 힘들다 등등 자본주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 같아요. 초1 자녀를 양육 중인 홍모 씨.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알파세대 부모 FGD 중. 절제와 소비를 익혔다면
다음은 보다 현실성의 정도를 높여볼 때다. 바로 투자다. 몇 년 전부터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트렌드 코리아 2022의 머니러시 트렌드에서 설명했듯 주식이나 부동산 정도였던 투자처도 암호화폐, NFT, 미술품, 달러 등으로 다양해졌다. 이러한 분위기는 자연스레 자녀들의 투자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용돈으로 현금 대신 주식을 주는 부모, 조부모의 사례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9만 1천 개, 2022년 1분기에만 1만 7천 개의 미성년자 주식 계좌가 새로 개설됐다고 한다. 아동 청소년 분야에서 경제학습서 판매가 늘어난 것도 눈길을 끈다. 2022년에 출간된 어린이 경제학습서는 약 50종으로 2021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으며 판매량도 89%나 증가했다. 아동 서적인 세금 내는 아이들이 온라인 서점 예스24의 2021년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58위를 차지한 것도 인상적이다. 시장의 생리를 직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장이 되어보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10대들이 늘고 있다. 직접 제작한 아이템을 내세워 쇼핑몰을 차리고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을 운영하며 홍보한다. 판매하는 품목은 문구류부터 의류, 액세서리까지 다양하다. 유튜브에서 10대 사장 혹은 학생 사장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창업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 발급, 쇼핑몰 운영, 상품 제작, 재료 구매처 소개 등 다채로운 주제를 다룬다. 창업 관련 질문에 답하는 Q&A 콘텐츠도 인기다. 주로 쇼핑몰 개설 방법이나 운영 중의 애로사항, 미성년자 사장으로서 겪는 고충 등을 다루고 있다. 팬데믹 이후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며 학생들의 시간 활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것도 일명 10대 사장님이 증가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 꼽힌다. 평소 취미로 만들던 액세서리, 네일팁, 스티커 등을 소량씩 판매하다가 아예 정식으로 쇼핑몰을 오픈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손쉽게 온라인 쇼핑몰을 열 수 있는 서비스나 툴이 보급되고 중소형 쇼핑 전문 플랫폼이 많이 등장해 입점의 문턱이 낮아진 것도 주요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이미 키드 플래너를 양성하는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다. 키드 플래너란 어린이와 사업가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어린이 사업가를 뜻한다. 구글에서 이 단어를 검색하면 성공 사례 리스트를 볼 수 있는데 그중에는 11세의 키드 플래너도 있다. 이들의 사업 영역은 요리 유튜버부터 패션 디자이너, 사탕 제조, 푸드트럭, 앱 개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수익을 자선재단에 기부하는 등 통 큰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